평균 소득자 한 사람 기준으로 평생 내는 돈은 5,400만 원 들고 받는 돈은 2,200만 원 들었습니다. 정부는 18년 만에 대개혁이라고 부르는데 계산기 두드려 보면 한 사람당 3,200만 원씩 더 뜯기는 구조예요. 2026년 1월 1일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9%에서 9.5%로 올랐습니다. 2033년까지 13%, 매년 0.5%포인트씩 8년을 더 올리는 거예요. 정부는 기금 고갈을 15년 미뤘다며 성과라고 합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나요? 다른 선진국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많이 내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왜 13%에서 멈췄을까요? 그리고 왜 정작 돈을 더 내야 하는 2030 세대는 차라리 폐지하자고 할까요? 오늘은 이 개혁이 왜 청년 세대 손해로 끝난 시간 벌기에 불과한지 숫자로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자, 일단 여러분 지갑부터 보겠습니다. 월급 309만 원 받는 김대리라는 친구가 있다고 해봐요.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의 평균 월 소득이 딱 이 정도예요. 김대리는 지금까지 매달 27만 8천 원을 국민연금으로 냈어요. 그런데 2026년 1월부터 이 숫자가 29만 3천 원이 됩니다. 한 달에 1만 5천 원, 연간 18만 원이 더 빠지는 거예요. 에이, 한 달 1만 5천 원이면 그렇게 큰 돈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김대리는 직장인이잖아요. 직장 가입자는 회사와 본인이 반씩 부담하니까 실제로 김대리 지갑에서 더 빠지는 건 월 7,500원. 여기까진 그럭저럭 넘어갈 만합니다. 문제는 박 사장이에요. 근처에서 작은 카페를 하는 자영업자. 박 사장도 똑같이 월 309만 원을 버는데 지역 가입자라서 보험료 전액을 혼자 내요. 같은 0.5%포인트 인상인데 박 사장 지갑에서는 월 1만 5천 원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직장인의 2배죠. 같은 개혁인데 체감은 2배인 겁니다.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이게 2026년 한 해 얘기고 정부는 매년 0.5%포인트씩 8년을 더 올린다고 못 박았어요. 2027년에 10%, 2028년 10.5%, 2029년 11%, 이렇게 쭉 가서 2033년에 13%. 김대리의 월 보험료는 최종적으로 40만 원대에 도달합니다. 박 사장은 그 전체를 혼자 부담하고요.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8년간 매년 더 낸 돈이 김대리 월급 명세서 안에서만 끝날까요? 그걸 40년간 쌓으면 총 얼마가 되는지, 그리고 그 돈이 정작 김대리에게 얼마나 돌아오는지. 이 숫자 보시면 아마 표정이 바뀌실 거예요. 정부가 공식 자료로 내놓은 계산이 있습니다. 평균 소득자가 40년을 내고 25년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개혁 후 총 납부액이 약 1억 8천만 원, 총 수령액이 약 3억 1천만 원. 얼핏 보면 괜찮아요. 1억 8천을 내고 3억 1천을 받으니까 그래도 남는 장사구나 싶잖아요. 그럼 남는 장사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같은 자료에 다른 줄을 같이 보셔야 해요. 개혁 전과 비교했을 때 생애 보험료는 약 5,400만 원 더 들었고 생애 연금은 약 2,200만 원 더 들었다. 이걸 그대로 읽으면 김대리가 평생 추가로 낸 돈과 추가로 받는 돈의 격차가 3,200만 원이에요. 정부는 이걸 더 내고 더 받는 개혁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관점을 뒤집으면 내가 더 낸 5,400만 원 중에 돌려받는 건 2,200만 원, 나머지 3,200만 원은 어디 갔을까? 라는 질문이 돼요. 답은 간단해요. 이미 연금을 받고 있거나 곧 받을 세대의 지급재원으로 흘러갑니다. 즉 청년 세대가 앞 세대의 연금을 떠받치기 위해 3,200만 원을 더 얹어내는 구조인 겁니다. 아니, 그건 연금 원래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낸 걸 다 돌려받는 게 아니라 세대 간에 주고받는 거잖아요. 맞아요. 연금은 원래 세대 간 이전이 핵심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번 개혁이 만든 결정적인 조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소득 대체율이 43%로 오른 건 맞는데 이게 2026년 1월 이후 가입 기간에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2025년까지 이미 쌓아둔 가입 기간은 옛날 기준 그대로. 이게 뭔 얘기냐면요. 직장 경력 30년 된 50대 부장님은 이미 소급 없는 옛날 대체율로 계산된 연금을 받게 되고 이번 인상 혜택은 2026년 이후 새로 쌓는 기간만큼만 본다는 얘기예요. 반면 김대리 같은 20대 중반 신규 가입자는 인생 거의 전부를 인상된 보험료율로 납부하게 됩니다. 오른 보험료율을 제일 오래, 제일 많이 내고 제일 늦게 받는 사람이 청년이라는 얘기죠. 수영장 비유 하나 해볼게요. 국민연금이라는 공동 수영장이 있어요. 김대리는 호스로 물을 8년 동안 더 세게 틀어서 붓습니다. 그런데 수영장 바닥에는 이미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물을 빼쓰는 수도꼭지가 달려 있어요. 김대리가 물을 더 붓는 만큼 바닥 수도꼭지도 계속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리가 정작 자기 순서가 돼서 물을 뺐을 때쯤
수영장은 생각보다 덜 차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생깁니다. 보험료율 13% 정도면 세계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다른 나라는 얼마를 내고 있을까요? 일본부터 보겠습니다. 일본의 후생연금 보험료율은 18.3%예요. 한국이 2033년에 겨우 도달할 13%의 거의 1.5배. 그리고 이 숫자 2017년에 도달해서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 중입니다. 독일은 어떨까요? 약 18.6%예요. 노사가 반씩 부담하고요. 스웨덴은 18.5%. 이 세 나라가 주요 선진국 공적연금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국은 1998년에 보험료율이 9%에 도달한 뒤로 27년 동안 한 번도 안 올렸어요. 그게 이번 2026년에야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27년 사이에 일본, 독일, 스웨덴은 이미 18%대를 찍고 안정기에 들어섰고요. 근데 이게 단순히 남들은 많이 내는데 우리는 덜 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핵심은 구조거든요. 김대리가 매일 들르는 동네 빵집이 있다고 해봅시다. 1998년에 아메리카노 한 잔 2,000원으로 가격을 정했어요. 원두값, 인건비, 월세, 전기세가 매년 올라요. 그런데 이 빵집은 손님들 부담스러워한다며 가격을 27년 동안 2,000원으로 묶어뒀습니다. 그 27년의 차액은 누가 메웠을까요? 결국 가게의 적금과 대출로 메워온 거죠. 국민연금이 딱 이 구조였어요. 인구는 늙어가고 수명은 길어지고 연금 받을 사람은 늘고 있는데 보험료율은 1998년 가격 그대로. 그 차액을 메꾸고 있던 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00조 원 규모의 적립금이에요. 세계 3대 공적연금 중 하나인 이 기금이 사실은 27년간 가격 못 올린 빵집의 적금이었던 겁니다. 그 적금이 바닥나기 시작한 순간이 지금이고요. 이제 드디어 가격을 올리긴 올렸어요. 근데 13%에서 멈췄어요. 왜 일본이가 있는 18%까지 안 갔을까요? 정치적 부담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 결정적인 문제는 따로 있어요. 일본, 독일, 스웨덴에는 공통으로 들어있는 장치가 있는데 이번 한국 개혁에는 안 들어갔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라고 부릅니다. 아까 그 수영장 비유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일본, 독일, 스웨덴 수영장에는 바닥 수도꼭지 크기가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조정되는 장치가 달려 있어요. 출산율이 예상보다 더 떨어지면 수도꼭지가 자동으로 작아지고 수명이 예상보다 더 길어지면 수도꼭지 위치가 자동으로 바뀌고 독일은 지속가능성 개수, 일본은 거시경제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이걸 법에 심어놨어요. 인구 구조가 흔들릴 때마다 국회에서 싸우고 개혁 법안 통과시키고 할 필요 없이 미리 박아둔 공식대로 자동 보정되는 거예요. 한국 수영장은요, 수도꼭지 크기를 법의 숫자로 적어놨어요. 국회에서 법을 다시 바꾸기 전까진 절대 안 움직입니다. 이번 개혁도 그 숫자를 한 번 바꿨을 뿐 자동 조정 장치는 여전히 없어요. 이렇게 숫자만 만지는 걸 모수개혁이라고 부릅니다. 원인은 안 고치고 증상에 붙인 반창고만 두꺼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수개혁이 왜 그렇게 치명적이냐? 과거 사례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2007년으로 가볼게요. 그때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노무현 정부 말기에 2차 연금개혁이 있었습니다. 소득 대체율을 60%에서 40%까지 단계적으로 깎는 대형 개혁이었어요. 그 결과가 꽤 극적이었습니다. 기존 추계에서 2047년이던 기금 소진 시점이 2060년으로 13년 밀렸거든요. 그땐 정말 성과였어요. 근데 2023년 다시 재정 추계를 돌려봤더니 소진 시점이 2056년으로 당겨져 있었습니다. 13년을 벌었던 성과 중 4년이 이미 깎인 거예요. 왜일까요? 출산율은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졌고 평균 수명은 예상보다 더 길어졌고 저성장은 더 오래 갔고 2007년 개혁이 가정했던 세계와 2023년의 한국이 달랐던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면 2026년 개혁을 다시 봐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수치는 기금 고가를 15년 연장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5년 조건이 두 가지 붙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두 가지 조건이 다 맞을 때만 15년인 거예요. 한 개라도 빗나가면 반으로 줄어드는 할인 쿠폰인 셈이죠. 첫째 조건은 이번 모수개혁, 그러니까 보험료율 13%와 소득 대체율 43%가 계획대로 다 이행될 것. 둘째 조건은 기금 운용 수익률을 4.5%에서 5.5%로 1%포인트 더 끌어올릴 것. 수영장 비유로 다시 돌아가면 위에서 붓는 물량을 15년 늘리려면 수영장 물이 저절로 1.2배 더 잘 불어난다는 가정이 반드시 맞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수익률 가정이 빠지면 15년이 아니라 8년만 미뤄져요.
1200조 원 규모의 기금을 매년 더 굴려야 한다는 얘기예요. 연간 약 12조 원을 추가로. 세계 경제가 호황이든 불황이든 매년 꾸준히. 2007년에 했던 예측이 16년 만에 4년 깎인 걸 우리는 방금 봤죠. 이번 예측이 똑같은 길을 걷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결국 정부가 15년을 미뤘다고 말했을 때 그건 기금을 구한 게 아니라 만기를 빌린 겁니다. 청구서의 금액이 줄어든 게 아니라 도착 날짜만 미뤄진 거죠. 그래서 2028년 6차 재정 추계가 예정돼 있습니다. 그때 출산율이나 수명 가정이 또 빗나가면 2071년이라는 숫자는 바로 앞당겨집니다. 5년 뒤 다시 연금개혁이라는 뉴스 헤드라인. 2007년에서 2023년까지 16년 만에 4년이 날아간 걸 보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는 아닙니다. 이런 구조를 가장 민감하게 읽은 세대가 누구냐? 2030이에요. 2025년 3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20대 29.4%, 30대 29.0%가 폐지가 개혁 방안이라고 응답했습니다. 같은 시기 대학생 대상 설문에서는 10명 중 9명 이상이 이번 개혁안에 부정적이었어요. 그냥 이기심이 아닙니다. 구조를 읽은 거예요. 김대리 입장에서 이번 개혁을 읽으면 계산은 이래요. 내 가입 기간은 거의 전부 13%로 내야 하는데 부장님은 마지막 몇 년만 13%를 내다 퇴직하신다. 내가 받을 돈이 시작되는 2060년대에 기금 바닥이 보이기 시작한다. 내가 계속 낸 돈은 정작 내가 받을 때쯤엔 확신이 없다. 이 계산이 끝나고 나온 답이 차라리 폐지인 거죠. 여기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디테일이 하나 더 있어요. 원래 2024년 9월 정부안에는 세대별 차등 인상이라는 장치가 포함돼 있었습니다. 50대는 빨리, 20대는 천천히 올리자는 아니었어요. 남은 가입 기간이 다르니까 조정 속도도 다르게 잡자는 거였죠. 하지만 2025년 3월 최종 법안에서는 이 세대별 차등이 통째로 빠졌습니다. 20대나 50대나 똑같이 매년 0.5%포인트씩 오르는 걸로 통일됐어요. 그나마 청년 부담을 덜어주겠다던 안전장치가 최종 단계에서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박 사장 같은 자영업자는 이 8년 인상을 100% 혼자 짊어집니다. 월급 명세서가 아니라 통장 잔고가 매달 눈에 띄게 줄어들어요. 직장인은 회사가 반을 내주지만 지역가입자에게 회사는 없으니까요. 2033년 시점에 박 사장이 매달 국민연금으로 내야 할 돈은 40만 원대. 카페 한 잔을 4,000원으로 보면 월 100잔을 팔아야 국민연금 한 달치가 나오는 수준이에요. 같은 개혁인데 체감은 2배 이상 벌어지는 겁니다. 청년들이 폐지하자고 말하는 건 연금을 진짜 없애자는 뜻이라기보단 이 설계대로라면 나는 낸 만큼 못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감각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본 숫자들로는 그 감각이 완전히 틀렸다고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설계의 마지막 청구서를 받게 될 사람이 나라는 계산이 끝났다는 신호에 가까운 거예요. 결국 이번 개혁의 진짜 이름을 다시 붙여보면 이래요. 18년 만의 개혁이 아니라 18년을 미뤄뒀던 청구서가 드디어 날아온 겁니다. 그리고 청구서에 적힌 이름은 대부분 청년이에요. 부장님은 몇 년 있으면 이 청구서에서 이름이 지워지지만 김대리 이름은 앞으로 40년간 거기에 남아있거든요. 다음 재정 추계는 2028년. 그때 출산율이나 수명 가정이 또 틀어지면 청구서엔 또 청년의 이름이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그 청구서의 숫자는 이번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2007년에 13년을 벌었다가 16년 만에 4년이 깎였다는 걸 우리는 방금 눈으로 확인했으니까요. 앞으로 8년간 매년 1월 월급 명세서의 국민연금주를 한 번씩 열어보세요. 숫자 하나 바뀔 때마다 이번 개혁이 진짜로 누구의 청구서였는지가 그 안에서 선명해질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다른 숫자로 찾아올게요.